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목별 비교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 행위 그리고 부담부 증여 이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 관계를 알아봅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배우자 그러면 뭐요? 부부간에 또는 직계 존비속 부모 자식 간의 양도 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 그러면 보죠. 부모가 자녀한테 또는 남편이 부인한테 부동산 있죠. 이와 같은 부동산을 매매 대금 서로 주고받으면서 매매를 했다. 그럼 부모와 자녀가 또는 남편과 부인이 부동산 매매를 하면 기본이 이건 매매가 아니라 뭘로 간다?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증여라면 이쪽에서는 세금 부담이 없지만 증여는 무상으로 받는 거니까 여기에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내야 돼요. 취득세 그리고 증여받았으니까 증여세가 부과되겠죠. 예.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 거래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거래, 조작할 수 없고 입증이 되는, 확인이 되는 그런 절차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히 양도 행위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 공매, 아버지 부동산이 공매 절차로 처분되는데 아들이 공매나 또는 경매 등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낙찰받아서 취득했다면 짜고 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정당한 양도 행위로 인정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외에도 여러 사유가 있어요. 이렇게 요건을 충족했다면, 입증이 된다면 이것은 양도로 보고 여기는 매매로 취득했으니까 취득세만 부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관계를 보면, 자, 여기서 볼 때는 취득세죠. 취득세는, 자, 부모 자식 간의 매매 이렇게 나오면 원칙이보다 증여다. 증여로 취득세 내라 이거죠. 만약에 상가부동산 증여로 취득했다면 취득세가 3.5% 이렇게 증여로 취득세 부과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공매, 경매 이렇게 명백하게 입증이 되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그때는 뭘로 본다? 양도 행위, 즉 매매로 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어떤 경우 공매나 또는 경매, 법원으로부터 파산 절차를 받거나 또는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과 부동산을 서로 뭐합니까? 교환하는 경우, 이때는 정상적인 매매 거래로 보고 취득세 부과하는데, 이때 상가 부동산 매매로 취득했으면 취득세가 4%가 되겠죠. 이렇게 취득세도 증여로 취득했느냐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느냐에 따라 세율이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주는 사람 입장, 양도자 입장, 양도소득세에서는 이렇게 1번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면 기본이 뭐예요? 증여 행위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그런 경우는 양도 행위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공매나 경매 또는 파산 절차,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서로 보하면 교환, 그 외에 자금 출처 등이 명백하게 입증 확인이 되면 그때는 뭘로? 양도 행위로 본다. 그러니까 기본이 부모 자식 간의 매매는 기본이 원칙이 뭘로 간다? 증여 행위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돼서 이런 단서 등이 있을 때는 매매 거래로 보겠다.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시험에서는 양쪽 다 출제가 되죠. 다음, 이번에는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봅니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를 받긴 받는데 무상으로 받는 게 증여죠. 그런데
증여자가 갚아야 될 채무 일부를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를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여자 갑은요, 증여자 갑은 이와 같은 부동산 취득 당시 8억짜리 감정가격 10억 그리고 대출받은 채무가 4억이 있는 이런 부동산을 갑이 수증자 누구한테 을한테 이 부동산을 증여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을 부여줍니까? 이전해 주는데 그냥 증여가 아니라 조건부 증여. 얘가 본인이 갚아야 될 요 채무 4억을 얘가 인수하는 조건, 이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죠. 그래서 채무 4억을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전체 다 증여받은 게 아니라 증여는 무상으로 받은 게, 공짜로 받은 게 증여예요. 그런데 10억짜리 부동산이지만 채무 얼마 4억은 앞으로 뭐 할 거예요? 변제, 갚을 거니까 지금 갚으나 나중에 갚으나 이건 증여가 아니다. 그래서 요걸 뺀 나머지 얼마 6억은 증여로 보는 거죠. 4억은 뭘로 보고? 매매 행위로 보고 매매로 봅니다. 그리고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여기서도 똑같아요. 채무 4억을 부동산으로 변제했으니까 대물 변제 양도고 나머지 6억은 증여로 보겠다. 그래서 우리 상대방 양도소득세와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 내용을 보면 이거죠. 자, 여기 취득한 사람은 수증자는 10억짜리 부동산 중에서 채무 인수하는 4억은 뭘로 본다? 유상,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면 10억에서 4억을 뺀 나머지 얼마? 6억이죠. 요것은 뭘로 간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부과하겠다. 참고로 매매로 취득했으면 취득세 상가 3.5, 매매면 4%죠. 4% 그리고 증여는 3.5% 이렇게 부동산을 상가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면 4%, 증여로 취득하면 3.5 이렇게 취득세도 구분해서 계산을 합니다. 반대로 양도소득세에서 이쪽에서는 채무 소멸됐으니까 채무를 부동산으로 변제했다고 해서 증여자의 뭘로 본다? 양도행위로 봅니다. 무슨 부분? 채무 얼마? 4억. 4억은 매매거래다. 그러면 4억을 제외한 나머지 얼마죠? 6억에 대해서는 증여로 취득했고 여기는 무상으로 넘겨줬으니까 증여행위로 보겠다. 다만 여기서 이 둘의 관계가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남편과 부인 간에 이런 부담부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인수했다는 것을 채무부담계약서 등에 의해서 명백하게 입증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담부증여 인정하지 않고 전체가 다 뭘로? 증여로 본다. 이해가세요? 부모 자식 간의 부담부증여는 전체가 기본이 증여예요. 그러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닌 타인 간의 부담부 증여가 이루어지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 있죠. 요 채무 부분 얼마? 4억은 매매 거래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부담부 증여나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양도시 증여 추정은 취득세, 양도소득세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출제 비중이 아주 높은 부분이니까 구분해서 자료를 반드시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담부 증여,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매매 거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